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데 위층에 사는 정호 엄마가 우리 집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요새도 일자리 구하냐면서 아직 일자리 못 구했으면 며칠간만 자길 좀 도와줄 수 있냐고 하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나이든 할아버지 간병하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딱 3일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일 한 번도 못 해봤고 자신이 없다고 하니까 어려운 거 없다면서 그냥 자기가 일러주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하며 3일 도와주면 돈 50만 원을 준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왜 이렇게 혹하게 다가오는지 당장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럼 3일만 딱 도와주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면서 3일 다 도와주고 일 끝내면 그때 현금으로 50만 원을 준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남편과 이혼한 후 현재 혼자 살고 있는 아줌마랍니다. 나이 50 넘어서 혼자 살려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왜 이렇게 궁핍하게 다가오는지. 사실 남편 몰래 바람 한번 폈다고 이렇게 느지막이 이혼당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바람 증거를 남편이 다 갖고 있으니 입도 뻥끗 못하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혼까지 당한 것은 물론 위자료 한 푼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다시피 하니 이 늙은 나이에 마땅히 할 일도 없고 단칸방에 생활하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그렇게 위층 여자로 하여금 3일간만 돈 50만 원 받고 독거노인 할아버지를 병간호 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솔직히 그런 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지만 뭐 위층 여자가 자세히 알려준다고 하니 별 어려움은 없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위층 여자는 제게 한 가지 명심할 게 있다며 그 노인네가 정말 까다롭다면서 까다로운 노인네니까 절대 싫은 티 내지 말고 그냥 다 받아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겁부터 나는지 그냥 구춘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할아버지 비위까지 맞춰야 하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좀 겁부터 나고 어렵게 다가왔답니다. 아무튼 전 위층 여자 말대로 50만 원을 받기 위해 3일간만 그 할아버지 병간호를 해주러 가게 되었어요. 듣던 그대로 그 할아버지는 독거노인이었죠. 혼자 사는 다 늙은 80대 노인이었어요. 그렇게 그 할아버지가 사는 집안으로 들어가니 집안에서 왜 이렇게 노인네 냄새가 진동을 하는지 누가 혼자 사는 다 늙은 노인네 아니랄까봐 정말 노인네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위층 정원애가 청소도 매번 해준 것 같은데 왜 이 모양인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대뜸 놀라며 누구냐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3일간만 대신 병간호 하러 온 석이네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대뜸 저에게 책을 던지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말하니 할아버지가 호통치듯 아니 누구 마음대로 간병인을 바꾸냐면서 당장 가서 그 여편네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위층 여자인 정호 여편네가 참 병간호를 잘했나 싶었어요. 그러니 저 영감이 저렇게 나오겠지 생각했답니다. 저는 하지만 50만 원을 받기 위해 아랑곳하지 않고 3일간만 참아달라며 정혼의만큼 잘할 자신 있다고 할아버지에게 믿어달라고 말하니까 독거노인인 할아버지가 저를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쭉 훑어보더니 쓸만한 일 나면서 어디 오늘 하는 거 지켜보겠다고 말하는데 기분이 왜 이렇게 이상한지 꼭 농락당하는 기분이랄까? 별거 아닌데 그 할아버지가 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다행히 그 할아버지 병간호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위층 여자가 알려준 대로 식사 시간이며 약 먹을 시간 그리고 청소며 빨래며 설거지며 등등 다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더니 점점 마음의 문을 열 듯 정원애랑은 어떤 사이냐고 캐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래층 살고 정훈애는 위층 산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가 대뜸 욕을 하면서 그 여편네는 틀려먹었다면서 그런 여편네가 왜 자기를 병간호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뭐예요. 그러면서 저를 다시 위아래로 쭉 훑어보더니 저보고 그 여편네랑 얽히지 말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주 지리에 안 좋은 여편네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정훈애가 나쁜 여자건 아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 정말 깐깐하고 까다롭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정훈애가 이 할아버지 시중 들고 간호하느라 참 피곤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그 할아버지 병간호를 열심히 해주었어요. 어느덧 저녁 7시가 넘어가서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온다고 말하며 그 할아버지 잠자리를 깔아주고 자리끼까지 놔주고 나오려던 찰나. 갑자기 할아버지가 대뜸 저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뭐예요. 정관은 다른 아주 애처로운 모습으로 저보고 가지 말라며 혼자 자기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웃기게 다가오는지 할아버지 보고 전 왜 그러시냐며 귀신 꿈이라도 꾸시냐고 물어보니 그게 아니라 자다가 갑자기 저승사자가 데려가면 어쩌냐며 그러지 말고 저승사자 오나 안 오나 봐달라면서 저보고 오늘 밤만 같이 자달라고 애원을 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좀 안 돼 보였지만 그래도 그렇지 할아버지도 남잔데 옆에서 같이 자기가 참 이상했어요. 그리하여 갖은 핑계를 다 대면서 집에 가봐야 된다고 말하며 내일 아침 일찍 온다고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에게 자고 가면 100만 원 준다고 하기에 저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이래봬도 나이 50 넘은 아줌마인데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 골리면 안 된다고 말하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게 역정을 내시며 자기가 거짓말을 왜 하냐면서 갑자기 서랍 어딘가를 뒤적뒤적이더니 돈뭉치가 가득 든 돈봉투를 꺼내더라고요. 그걸 저를 보여주면서 자보라며 여기 돈 100만 원 들었는데 이래도 거짓말이냐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그 돈 병원비나 어디 다른데 지출할 돈 아니냐며 그렇게 함부로 돈 쓰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자기가 이런 집에서 독거노인처럼 사니 박스나 줍는 다른 노인네들과 똑같이 보이냐면서 아니라며 자기는 알부자라며 갑자기 돈 자랑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어디에 땅이 몇 평 있고 어디에 건물이 있고 등등 막 돈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게 진짠지 가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래도 한번 그 할아버지를 믿어보겠다고 생각한 건지 한번 떠보듯이 말을 했죠. 그럼 할아버지 봉투에 든 100만 원 정말 줄 거냐고 물으니 정말이라며 오늘 밤만 곁에서 저승사자 지켜주며 자고 간다면 100만 원을 준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전 내일이면 마음 바뀔지 모르니 선불로 달라고 말하니까 잡아들라며 글쎄 봉투에 든 두둑한 100만 원을 덥석 주더라고요. 그 돈을 받았으니 저는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와 함께 잠이 들게 되었는데 같이 자는 건 너무나 웃긴 일이고 그냥 먼저 할아버지를 재워야겠다 생각해서 주무시라고 하며 아이처럼 자장가까지 불러주니 할아버지가 고요히 잠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바로 골아떨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 전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아니 할아버지랑 저랑 마치 부부처럼 나란히 누워서 자고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제 모습에 놀라 벌떡 일어나니 할아버지가 저보고 하는 말이 어제는 정말 고마웠다며 이렇게 나란히 누워서 자니까 꼭 죽은 임자를 만난 것 같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제 두 손을 꼭 잡으시는데 왜 이렇게 민망하던지? 저는 이러시지 말라며 오늘도 할 일이 태산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자기 병간호에 속한 데나 뭐래나 그러면서 저를 어제와는 다르게 마치 자신의 임자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다시 돈 자랑을 하시지 뭐예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얼만큼의 재산이 있으며 자기랑 살면
그거 다 줄 수 있다고 하길래 어제 돈 100만 원을 덥석 받아서 그런지 이상하게 오늘은 그 할아버지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지 뭐예요. 어제도 돈 100만 원 덥석 받았겠다. 왠지 이 할아버지 말처럼 정말 알부자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들로 병간호를 해주며 어느덧 두 번째 밤이 찾아왔고 그날도 저녁 7시쯤이 돼서 이만 가본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돈 봉투를 꺼내시며 오늘도 자고 가면 돈 100만 원을 준다고 하기에 그 유혹에 못 이겨 또 그냥 자고 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전 또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아니 할아버지와 제가 다정히 부둥켜 안고 자고 있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웃는 얼굴로 정말 죽은 임자랑 똑같다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제게 다 맡기고 싶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그 재산이 정말 있는 거냐고 물으니 정말이라며 저보고 재산이 탐이 나냐고 말하길래 솔직히 조금은 탐이 난다고 말하니 할아버지는 그럼 정혼의 대신 저보고 앞으로 병간호를 맡아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미 정혼애가 오래전부터 병간호를 했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말하니 못할 게 뭐 있냐면서 자기가 정혼애를 자르면 된다고 해서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지켜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할아버지네서 3일을 보낸 뒤 위층 여자에게 돈 50만 원을 받은 다음 날 아침에 위층 여자가 제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은혜가 갑자기 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무슨 여우짓을 했길래 영감님이 자길 잘났냐면서 갑자기 머리끄댕이를 잡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 이건 우울하며 대기 영감님 돈 주고 맡긴 거 아니냐고 말하니까 자기가 이제껏 그 영감 재산 노리고 열심히 작업 다 해놨는데 저보고 한순간 다 물거품 되게 만들었다나 뭐래나 아무튼 막 저 때문에 모든 게 물 건너갔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 할아버지 재산이 정말 많은 건 확실한 것 같았답니다. 저는 위층 여자 대신 그 할아버지 병간호를 계속하게 되었고 입주가정부처럼 그 할아버지 병간호와 더불어 집안일을 다 도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할아버지와 함께 산 지 한 달이 넘어간 날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제게 재산의 일부를 주면서 그동안 원저간 임자처럼 느끼게 해줘서 고마웠다고 하지 뭐해요. 그 말을 들으니 할아버지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할아버지는 제 옆에서 누워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렇게 할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서 저는 할아버지가 제게 준 일부의 재산으로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도 하고 싶었던 가게도 열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그 할아버지 덕분인데 제가 그래도 독거노인이었던 그 할아버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사실 나이 차이만 별로 안 났으면 그 할아버지랑 재혼도 하고 싶었지만 역시나 그건 무리였나 봅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재산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저도 사실 그 할아버지가 남자로서 싫지 않았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왠지 오늘은 그 할아버지가 더욱더 보고 싶어지네요. 제 이름은 저를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제가 후회하는 것은 한 22세 청년의 조카를 유혹한 사실입니다. 그 사건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생기가 돌아오고 마치 세월의 무게가 사라진 듯한 새로운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45세의 나이에 그가 온 지 한 달 만에 제 삶은 영원히 변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남편이 그의 조카 마우로를 집으로 들이기로 결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우로의 아버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약 4개월간 훈련 중이었기에 우리는 그가 지내는 동안 집을 더 편안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인생에 끼칠 영향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1년 전 제가 통신업계의 중요한 기업인인 로베르토와 결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부터
그는 자신감과 카리스마로 저를 매료시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어울리는 사람이 필요했고 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개인적 안락함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로베르토는 강한 성격을 지녔지만 동시에 변덕스러웠습니다. 어떤 날은 매력적이고 훌륭한 대화 상대였지만 다른 날에는 차갑고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그의 내면에는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것 같았습니다. 로베르토는 어떤 여성이든 매혹하는 능력이 있었고 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거나 악몽 속에 빠뜨리는 재주를 지녔습니다. 그의 이런 능력은 저를 매료시키면서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순진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고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압니다. 이상적인 사랑 이야기나 공허한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결혼은 동화 속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계약이었습니다. 우리는 친밀함이나 애정 없이 한 지붕 아래 사는 낯선 사람들처럼 지냈고 편리함을 위해 침대를 공유하는 부부였습니다. 저는 로베르토가 제가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믿었지만 가끔은 아무리 해도 충분하지 않은 듯했습니다. 로베르토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를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는 아내라기보다는 사회적 동반자로 여겼고 제 역할은 겉모습을 유지하며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충실한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그의 곁에 있는 것이었고 사회가 기대하는 조용한 파트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불충과 경멸, 피상적인 관계를 결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않게 마우로가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2개의 가방과 슬픈 미소를 짓고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우로는 우리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그날 처음으로 우리가 마주쳤습니다. 로베르토가 그를 소개하자마자 저는 그의 눈빛에서 익숙한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친구들과 동료들의 얼굴에서 자주 보던 욕망과 경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남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았고 또 어떤 이들은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제 외모를 이용해 관심을 끌고 그것을 제 이익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우로가 저를 이모라고 부를 때 저는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저를 신경 쓰이게 했지만 그 때문에 제 태도를 바꾸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우로는 새로운 도시에 적응했고 훈련 일정에 익숙해졌습니다. 때때로 그는 일찍 집에 돌아와 저와 함께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로베르토는 대부분의 경우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우로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 속에서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우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친절하며 배려심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운동을 꾸준히 했고 놀라운 자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가 문을 열어둔 채 상의를 벗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그의 자연스러운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그는 오랫동안 수영을 했고 마치 물속에서 새롭게 힘을 얻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그의 취향,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음식, 알레르기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이모 로서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마우로에 대한 집착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가 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감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제할 수 없는 깊은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조카를 유혹하려면 제대로 해야겠다고. 모든 것은 어느 날 사소한 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우로가 부엌으로 들어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저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엿보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학업과 훈련 일정 때문에 연애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아깝네. 저는 일부러 천천히 커피에 설탕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 지금은 여자친구가 필요 없잖아. 너 또래의 여자애들은 항상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 마우로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당황했지만 몇 초의 침묵 후 불확실한 미소로 되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지만 저는 그런 반응을 못 본 척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젊은 여자들은 어린아이 같아서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지. 내 나이엔 순간을 즐기고 경험을 쌓으며 책임감에 얽매이지 않는 게 중요해.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그의 눈은 제 말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곱씹는 듯했습니다. 경험 없는 여자가 내게 줄 수 있는 걸 찾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 그는 접시를 내려다보더니 곧 고개를 들고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더 성숙한 여자를 찾으라는 말인가요? 저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잠시 침묵을 유지한 뒤 답했습니다. 성숙한 여자는 너를 진짜 남자로 만들어줄 수 있지. 마우로는 다소 어색하게 웃으면서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여자는 어디서 만날 수 있죠?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 마우로. 어쩌면 그 여자는 이미 내 곁에 있을지도 몰라. 그가 저를 바라보던 순간의 눈빛은 이미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호기심이라는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마우로가 저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은밀한 도발과 공모의 게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유혹하려면 신중하고 치밀하게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로베르토가 집에 없는 날이면 저는 마우로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일찍 퇴근하라고 지시해 우리 둘만 남게 만들었죠. 마치 남편을 대하듯 그를 세심하게 챙기며 우리 집이 그에게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상기시켰습니다. 뭐가 필요하면 언제든 내 방으로 오렴. 마우로는 여전히 친절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우리 사이에 흐르는 긴장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그가 훈련에 나가기 전 벨트를 조정한다는 핑계로 그를 가볍게 스칠 때면 그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의 수줍은 반응은 오히려 제 욕망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속옷을 입지 않고 옷을 입거나 아침에 실크 드레스를 걸친 채 방에서 나와 상상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마주칠 때면 천천히 몸을 숙여 물건을 찾는 척하며 제 몸을 그에게 노출시키곤 했죠. 주말에는 그와 함께 수영장에 가는 핑계를 대며 유혹을 이어갔습니다. 마우로, 햇볕 좀 쬐어야겠어. 저는 그의 창백한 피부를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마우로는 등을 대고 선베드에 누워 쉬었고 저는 잠시 수영을 한 뒤 의도적으로 느린 동작으로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옆을 지나며 천천히 수영복의 단추를 푸는 동안 그의 시선이 제 몸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로베르토는 늦을 예정이었고 저는 그때가 완벽한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술을 몇 잔 준비한 후 술 기운이 오르자 저는 제 환상을 현실로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우리 사이의 긴장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의 방에서 그동안 억눌렀던 욕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며 여운에 젖어 있을 때 아래층에서 조용히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저는 유혹적인 몸짓으로 계속 움직이며 그 순간을 즐기는 듯 행동했습니다. 계단 쪽을 바라보니 그곳에 마우로가 서 있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제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죠. 가장 매혹적이었던 것은 마우로가 분명 당황한 상태였음에도 제 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나체의 움직임에 고정되었고 저는 그런 그의 반응을 즐기며 매혹적인 미소로 아랫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 손가락을 입에 대고 시선을 피할 때 저는 그가 제 의도대로 걸려들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며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마우로는 저를 피하며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집 밖에서 해결하고 함께 보내던 시간 대신 도서관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저를 멀리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러가자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매일 희망은 사라지는 것 같았고 제 계획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요일 아침,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그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저는 공기 중에 어떤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달랐습니다. 제가 그에게 괜찮은지 물었지만 그는 단순하게 괜찮아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마우로는 저를 벽으로 몰아붙이며 그의 단단한 몸을 제 몸에 밀착시켰습니다. 그의 뜨거운 피부가 제 피부에 스치자 본능적으로 저는 그의 옆구리를 따라 손을 미끄러뜨렸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저는 허리를 흔들며 그와의 접촉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머릿속에 경고가 울렸습니다. 지금은 적절한 순간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그를 밀어내며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안 돼? 누군가 우리를 볼 수도 있어? 그의 눈빛은 간절해 보였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있던 직원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는 마우로의 손을 잡고 그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마우로는 몇 초 동안 가만히 서서 제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지켜보며 인내심과 억제된 욕망이 동시에 엿보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며 다가올 순간을 준비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의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이 제 허리를 잡는 것이 느껴졌고 제 입술에서 가벼운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의 열기는 더 뜨거워졌고 저는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그의 다리 위에 제 몸을 더 잘 맞추고 우리는 두 번째 키스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격렬한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우로는 강했고 제가 그의 중심에서 느낀 단단한 돌출부는 그가 얼마나 준비된 상태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손길과 키스 하나하나가 그를 더 깊이 빠져들게 했고 그의 움직임은 그가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했음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며 우리 몸 사이의 모든 장벽을 제거할 시간이 왔음을 암시했습니다. 옷을 천천히 벗으며 그가 초조하게 저를 지켜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마우로는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듯했지만 그가 움직이려 할 때 저는 그의 귀에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나에게 맡겨. 그리고 그의 마지막 옷까지마저 벗기며 그의 몸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마우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그의 크고 강인한 몸은 조각품처럼 완벽했고 저는 그를 눈앞에서 감상하는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저는 엉덩이를 이용해 그를 천천히 밀어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이 순간을 기억 속에 새기려는 듯 저를 탐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위에 몸을 얹으며 그에 대한 금기된 모든 환상이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마우로는 저의 모든 손길에 반응하며 마치 욕망이 그를 삼킬 듯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저를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고 상황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의 능숙한 태도는 우리의 유혹 게임을 더욱 짜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나누는 순간은 상상했던 모든 경계를 초월하며 그것이 우리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번 연속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가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3번째를 준비하며 이번에는 입으로 그를 만족시키려 하자 마우로는 어깨에 손을 얹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마치 고백처럼 말했습니다. 이걸 얼마나 많이 상상했는지 몰라. 그의 목소리에 담긴 열정은 부인할 수 없었고 그것은 우리 사이의 욕망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마우로는 새로운 쾌락의 세계를 발견하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욕망의 면모를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나눈 것은 단순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만날 때마다 더 강렬한 무언가를 경험하는 새로운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쾌락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각들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웠고 마우로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안고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파괴적일 수도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취해 끝이 보이지 않는 열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우리의 비밀을 간직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도덕적 판단보다 강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욕구가 생겼고 우리가 가진 것을 더 탐구하고 싶은 충동이 끊임없이 솟아올랐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요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는 쾌락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우로와 나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떠난 순간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저는 충분히 모든 결정을 반추하며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회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신을 내던졌는지,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20살 청년에서 40살 여자의 가장 깊은 욕망을 깨우고 만족시킬 수 있는 남자로 성장한 모습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세세하게 즐겨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을 즐기고 여러분의 의견을 꼭 들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영상을 잊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